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기본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프로젝트 탐구 마지막 단계 세 번째 프로젝트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두 개 프로젝트, CCTV 객체 추적, 바운딩 박스 사용했던 프로젝트죠. 그리고 폴리곤 폴리라인을 활용한 도로 상황의 정적 객체를 라벨링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키포인트를 사용한 자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스켈레톤을 추출하는 그 프로젝트도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실습 과정까지 저와 함께 잘 진행하셔서 기본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키포인트 자세 분석 프로젝트이고요. 키포인트는 앞서서 폴리곤 폴리라인이 포인트를 생성해서 하나의 선 혹은 도형과 같은 객체를 완성했다면 키포인트는 점을 찍고 그 점 자체가 객체가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이죠. 그래서 키포인트 기법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떤 신체에 대해서 점을 찍고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어떤 뼈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뼈대를 가지고 자세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가이드라인을 마찬가지로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포인트 라벨링 기법이고요. 가장 먼저 키포인트를 생성합니다. 키포인트를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신체의 특징점에 마우스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점을 생성해 주시는 것인데요. 보시면 패널에서 이제 해당 어노테이션을 선택하시고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점을 찍었기 때문에 마우스로 그 점을 클릭하는 게 잘 안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패널에 그 어노테이션 속성 패널에서 원하는 그 어노테이션 목록을 클릭하시면 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그리고 화살표 키를 활용하셔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아서 선택 도구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렇게 방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벨링 가이드라인 탐구인데요. 가이드라인 숙지는 마찬가지로 앞서서 저희가 두 번이나 요 같은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라벨링 기준 및 사례를 숙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목록에서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로 강조드리는 것은 가이드라인은 하나가 아니라 지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 변경 이력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가이드라인은 라벨링 순서가 있는데 특징점을 확인하고 라벨링하고 클래스 설정하고 제출하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요소들을 가이드라인에서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좀 탐구해 본다라고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라벨링 순서 가장 첫 번째, 특징점을 인지하는 것이죠. 신체의 특징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CCTV의 경우에는 이제 CCTV 영상 이미지 내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했었고, 폴리곤 폴리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황에 있어서 횡단보도, 그 다음에 차선들을 찾는 게 중요했다면,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세 분석이기 때문에 신체의 특징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찍어야 되는 점의 개수가 꽤 많은 편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 그 다음에 양쪽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손목, 양쪽 골반, 양쪽 무릎, 양쪽 발목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점마다 위치에 따라서 두 개씩 얼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특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징점을 확인하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라벨링을 하는데요. 다른 폴리곤 폴리라인 바운딩 박스에 비해 그냥 점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이지만 문제는 클래스 설정할 게 많겠죠. 네, 그래서 얼굴인지 그리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방향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 시연 때도 제가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 드릴 건데요. 그 내용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작업 제출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특징점을 키포인트로 라벨링한 다음 알맞게 작업했는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클래스 정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굉장히 많죠. 보면 지금 6개, 6개, 12개, 얼굴까지 13개 클래스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클래스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골반, 무릎, 발목에 대해서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방향을 다 특징점으로 찝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어깨 혹은 팔꿈치라는 부위가 어느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이 어떤 기준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네, 코 부위에 점을 찍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얼굴 중앙에 라벨링을 하는데 사실은 자세 분석인 만큼 객체가 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던가 아니면 춤을 추는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이런 자세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고개가 많이 틀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점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얼굴을 동그라미로 치고 그 안에 어느 점이라도 찍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중앙에 맞춰서 점을 찍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경우에는 보이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라벨링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네, 라벨링에서 제외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인데 어깨 관절 범위를 원으로 생각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원을 찍고 그 원의 중심에 최대한 라벨링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마찬가지로 팔꿈치에 원을 그리고 거기에 원의 중심에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목도 마찬가지겠죠. 손목도 원을 관절 범위를 생각하고 중심에 라벨링을 해주시고요. 자, 흔히들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골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데이터 라벨링 이 키포인트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골반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골반을 저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는 허리와 엉덩이의 가장자리 그 사이에다가 점을 찍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자세 분석을 할 때는 원피스라던가 어떤 상하의가 일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입고 찍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보통은 상의와 하의를 기준으로 그 가장자리 그리고 사이점에 점을 찍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절 범위를 원으로 생각해서 중심에 라벨링 해주시고 네, 발목도 마찬가지로 그 관절 범위를 원으로 생각해서 중심에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벨링 기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폴리곤 폴리라인과 CCTV 프로젝트에서는 이 라벨링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개였죠. 근데 자세 분석 키포인트 프로젝트는 다행히 라벨링 기준 자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숙지해 주셔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특징점의 범위가 보이면 라벨링,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라벨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골반을 제외한 모든 특징점은 특징점 범위 중앙에 찍어 주셔야 합니다. 골반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절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자리에 찍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깨, 그 다음에 코라던가 팔꿈치, 손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중앙에 맞게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내의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그 사람, 객체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왼쪽 손에 왼쪽 손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오른쪽 손에 오른쪽 손목 이런 식으로 객체 내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가 꼬여 있을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 사람의 다리는 저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 다리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방향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내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 라벨링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라벨링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다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라벨링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을 할 때 한 가지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방향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시연 영상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요. 자세 분석 프로젝트는 키포인트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점마다 점을 찍어서 라벨링을 해주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체의 특징점을 정의하여 해당 부위에 라벨링을 하고 데이터 내 인물 기준으로 좌와 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저를 기준으로 이 영상으로 따진다면 지금 사실은 이쪽 손이 저에게는 오른손이잖아요. 근데 보시기에는 왼쪽에 보인다라고 하셔더라도 저를 기준으로 그 객체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잘 헷갈리지 마시고 잘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다른 작업에 비해 굉장히 많았죠. 얼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팔꿈치부터 해서 총 13가지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들을 방향을 주의하면서 잘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자세 분석 프로젝트 라벨링 방법을 이해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시연 영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자세 분석 라벨링 실습 시연은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에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네, 같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 키포인트 도구를 선택하고 특징점을 클릭하고 클래스를 설정하는 이 단계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튜토리얼 영상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 네, 마찬가지로 앞서 두 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포인트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나오고요. 그 팝업 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신 상태에서 진행하기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기를 누르시면 참여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실 수 있게 되고요. 비밀번호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튜토리얼 들어가시면 저렇게 작업창이 나오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이 영상의 뒷부분이 아니라요. 전체 기본 과정 마지막 단계에 제가 실습 관련된 강의를 따로 합니다. 그때 이제 비밀번호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지금 영상에서는 비밀번호보다도 이 작업 도구를 어떻게 시연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주시고 혹시나 비밀번호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 생기실 경우에는 마지막 기본 과정 강의, 실습과 관련된 강의 내에 있다라는 거 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툴 이렇게 이미지 확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키포인트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점을 찍는데 얼굴은 얼굴 중앙 코 위치에 가능한 맞춰서 점을 찍고 저렇게 얼굴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지정하면 그 클래스마다 색깔이 점의 색깔 그리고 어노테이션 속성에 표시되는 색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색상을 보시면서 잘 맞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 이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꿈치, 그 다음에 왼쪽 손목.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라벨링을 하실 때 습관적으로 어깨를 하시고, 그 다음 팔꿈치, 그 다음 손목, 이런 식으로 부위마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향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한쪽 팔을 먼저 쭉 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손목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한쪽 방향에 대한 그 부위들을 먼저 다 라벨링을 하시고 반대쪽 방향을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이 방향을 헷갈리지 않고 좀 일관성 있게 라벨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 팁으로 기억하시고 라벨링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저 객체를 기준으로 방향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오른쪽 골반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쭉 따라서 오른쪽 무릎, 그 다음에 오른쪽 발목까지 한쪽 방향을 먼저 라벨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 방향에 왼쪽이겠죠. 왼쪽 골반, 네.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한쪽 방향을 먼저 다 해주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물론 꼭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셔도 각자의 편하신 방법대로 해줘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 맞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한 거 보실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자세로 있기 때문에 조금 쉬웠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의 중앙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절의 영역을 저렇게 원으로 그려가면서 라벨링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오른쪽 팔꿈치 그리고 오른쪽 손목까지 잊지 않고 라벨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렇게 자세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방향이라던가 어떤 영역을 감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 안에더라도 점이 정확한 게 찍히는 것보다 그 점이 허용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이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 그 다음에 왼쪽 손목까지 한쪽 방향에 대해서 먼저 라벨링을 단계별로 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골반에 대해서도 네, 오른쪽 골반이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에 대해서 두 개를 먼저 다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저 방식이 방향을 매번 할 때마다 여기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벨링을 할 때 효율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라벨링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부위별로 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왼쪽 무릎으로 다시 수정하는 거 보시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쪽 방향을 먼저 다 하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이거는 뭐 라벨러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으로 방향을 잘 맞춰서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자세가 조금씩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바뀔 때마다 특정 지점의 위치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보시고서 방향이라던가 그리고 가려진 경우는 저희가 유추해서 라벨링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점이 잘 보이는지 이것도 잘 살펴보시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에 대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라벨링을 하고요. 네, 지금도 팔꿈치 방향에 맞춰서 왼쪽 팔꿈치, 그 다음에 왼쪽 손목까지 이어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경우도 사람이 실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안면 데이터가 잘 비식별화가 되어 있는지 관찰해 주시고 보시다가 안면이 지금 비식별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보류 처리해 주시고 이슈 보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무릎, 그다음에 왼쪽 무릎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시다 보면 나한테 적합한 방법을 고르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작업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고 모든 라벨링이 완료가 되면 네, 잘 확인해 주시고 제출 누르심으로써 전체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저희 라벨링하는 영상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수정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수정하는 것도 네, 지금 이어서 그 영상에서 보시면 라벨링 수정하기는 결국에는 내가 라벨링한 것을 제출했을 때 자동 채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벨링 수정하기 지금도 보시면 네, 얼굴 그다음에 특징점을 라벨링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저 방향 지금 잘못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 오른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왼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렇게 라벨링 해놓고 다시 한번 봐도 이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객체를 기준으로 방향을 잘 지정해야 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게 되면 제출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라벨링 하는 것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잘못해서 하고 있죠. 저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기준으로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작업을 다 이제 아무 문제 없게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맞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네 채점 결과가 12개가 틀렸다고 나와버리죠. 아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죠. 왼쪽과 오른쪽을 다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객체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봐야 하고 한쪽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향대로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먼저 처음 점을 찍을 때는 집중해서 이 객체를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잘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한 라벨링을 먼저 다 끝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오른쪽 손목 찍으면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까지만 하고 반대쪽 왼쪽 넘어갔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 손목 찍은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오른쪽 골반, 오른쪽 다리 부분까지도 모든 방향에 대한 라벨링을 다 끝내신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그러한 팁들을 잘 응용하시면서 라벨링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전체 라벨링을 제출하면 저렇게 네, 오검출에 대해서는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얼굴을 지금 거의 턱에 가까이 찍었죠. 코가 아니라. 근데 보시면 이제 일단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라벨링을 저렇게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가이드라인에 얼굴의 중앙에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턱에 찍었으니까 얘 잘못됐다고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넘어가서 조금 볼게요. 네, 이렇게 라벨링을 하고 제출을 했을 때 얼굴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네요. 오른쪽 골반이랑 왼쪽 골반의 위치만 좀 조정을 해야 된대요. 사이에다가. 네, 그래서 지금 낮은 정확도로 찍힌 게 여기 두 개만 나오고 얼굴은 정작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여기 영상을 보시면 얼굴이 코가 아니라 턱 부분에 찍었는데 괜찮은가?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얼굴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례는 아닌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자동 채점이 어디까지나 그 영역을 기반으로 기계가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라벨링을 해주실 때는 그럼에도 가장 정확하게 얼굴 중앙에 맞춰서 라벨링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식이다라고 또 부연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라서 실습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설명까지도 네,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프로젝트는 3개의 과제를 통과하면 프로젝트가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나머지 과제를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례를 습득하는 것까지도 살펴볼 텐데요. 사례 연구고요.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알림 메시지와 검수 코멘트 패널을 잘 참고하셔서 사유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오류 항목으로는 보류와 부적합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오검출 이제 한 개 이렇게 알림이 뜨면 어느 부분에 오검출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작업에 대해 코멘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노테이션별로 부적합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보류 같은 거, 지금 같은 경우도 자세 분석도 사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비식별화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비식별화가 안 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보류 처리하고 관리자에게 이슈 보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정확도 보시는 것처럼 점의 위치가 문제가 있을 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부연 설명 드렸을 때, 저거 낮은 정확도인데 왜 아까 자동 채점에서 문제가 없었지 하실 때는 얼굴 영역에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채점은 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장 중앙에 가깝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검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놓쳤을 때 사람의 자세 때문에 발목을 찍을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죠. 하지만 보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굽혀진 부위에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설정 좌우가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잘 확인해 주셔서 네,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찍어도 되는데 점을 찍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개의 키포인트가 같은 방향으로 둘 다 오른쪽, 둘 다 왼쪽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를 잘 한쪽 방향을 적합한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요. 저희 실습 과제를 통해서 자동 채점 내용들 또 마찬가지로 3번째 프로젝트에서도 확인을 해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실습 과정에서 나오는 자동 채점 결과를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수정을 해주시는 작업을 반드시 맞춰서 실습을 잘 통과해 주시는 것까지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까지 나와 있고요. 네, 질의 답변은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강의에 대한 질문, 실습,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질문까지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응대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메일을 활용해서 많이 질문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마지막 3번째 프로젝트의 탐구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CCTV 객체 추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적 객체, 자율주행 정적 객체라고 해서 폴리곤 폴리라인을 사용한 프로젝트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키포인트 자세 분석 프로젝트까지 실습 시연,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탐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기본 과정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 탐구 3가지는 모두 완료가 된 것이고요. 한 가지 강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실습을 위한 강의입니다. 실습을 하실 때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고 또 어떤 포인트들을 잘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고 수료의 기준, 그 다음에 참여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강의까지 잊지 말고 꼭 잘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 탐구에 대한 마지막 강의까지, 3번째 프로젝트 강의까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기본 과정 강의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